더 11-2번 11-3번 11-2번 11-3번 11-2번 틀린 사람 해보자. 마일 컴마 4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일 컴마 4와 t 컴마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t 사이의 기울기가 f 프라임 t랑 같다라고 식세할 수 있겠지? 난 괜찮아? 그럼 t 플러스 1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t 빼기 4중 f 프라임 t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 그래서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3t 4제곱 그 다음에 3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 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10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4t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넘겨주셔서 정리해주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네요. 1이네 1. 이게 아니요. 1점 0 되지? 이게 아니요. 계산 식사한 거요? t-1. 야, 그 다음에 너네 조립제법 쓰지 말고 지금 쌤 하는 것처럼 속도를 좀 내. t-1 1점 0 되니까요. 그 다음에 최고창이 t 세제곱이니까 t 제곱이요. 상수항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요. 이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여기는 0t요. 0t. 이렇게 속도를 냅시다.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조립제법 일일이 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넣어서 0 되는 것만 찾은 다음에 빠르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서 이거 빼고 조금만 하는 거잖아. 1만 하는 거네. 이해돼? 네. 11-3번 11-3번 박점 문제가 식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난이도가 좀 있다고 따로 한 거야. 박점 문제만 식이 좀 길어요. 1,y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각각의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라. 그러면 다시 1,y랑 t, t제곱 빼기 t 사이의 기울기가 f 프라임 t, 2t-2랑 똑같다. 그런 사람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t-1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2t-1 이렇게 되네요. 제곱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에서 요걸 뺍시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t 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니까 접점 x좌표는 0 또는 2. 여기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0, 0 지나간다. 마이너스 f 프라임 0분의 1 x 빼기 0 더하기 0 하나.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 하고 x 빼기 2 하고 2 집어넣으면 0이네요. 이렇게 하나. 끝. 왜 이해돼?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12-3번 12-3번 보시면 자, 3차함수에서 원점을 지나고 얘한테 접하는 직선이 두 개 다 3차함수 대충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있어요.
변곡점 정도만 생각합시다. 변곡점 정도는 쉽잖아.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인 것까지는 보입니까? 그럼 원점이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하고 문제를 스타트 해봅시다. 원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 그러면 접선이 두 개라고 했어요. 하나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 다른 하나는 원점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민준이 잘하지?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얼마고? 정답! 아, 이 새끼 안 까먹었네. 이뻐 죽겠네. 한 번 가르치는데 막 써버려. 보통 안 되는데. 은찬이가 여기는 얼마고? 2분의 3. 정답!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세 근의 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의 2분의 b라 했어요. 그래서 요 새끼 3배 해주시면 세 근의 합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 근의 합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0에서 0, 그래프 위의 점 0에서 근 접선이라고 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알파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그래프한테 근 접선, 그러면 0은 한 근, 알파 더하기 알파 해가지고 3 돼야 되니까 알파는 2분의 3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푼 사람들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노가다 뛰는 게 아니에요. 노가다 뛰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쪽이 진짜 헬이에요, 헬. 그래서 오늘은 시험 대신 선생님이 수능 기출 문제들 한 다 몇 문제나 뽑을까?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 세 문제. 세 문제 정도 줄 테니까 문제 한번 봐봐. 너네가 궁극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1% 든다라는 문제들 가져와서 풀릴 테니까 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13-2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2,k에서 얘한테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3개 그을 수 있다. 접점의 x좌표가 지금 3개라는 소리예요. 갑시다. 얘에서 얘한테 그었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는 F'T랑 같다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T-2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3T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걸 만족시키는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요 방정식에 근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K 끼고 있네요. 이렇게 봅시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K 빼고 샥 넘겨버릴게요. K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6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방정식에 근이 3개 있다. 하진아, 요 방정식에 근이 3개 있다. 이거 어떻게 풀자고? 요 방정식에 근이 3개 있다. 아, 접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줬네요. K값 범위를 찾으라는 게 아니네. 그냥 K값을 구하라는 거네. 자, 뭐? 3차 방정식 고. 3차 방정식 고. 이제 다 구해, 니가. 자, 요 접점의 x, 자, 여기서 말하는 t가 바로 이 접점의 x좌표입니다.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됩니다. 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세근의 곱을 줬으니까. 13-3번 틀린 사람, 13-2번 틀린 사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3-3번 0,a에서 얘한테 3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럼 이 3차 방정식도 세우면 되겠네. 13-3번 보시면 0,a와 접점 t,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t를 연결시킨 기울기가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3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2와 같다.
요게 박점에 시작하는 식. 박점을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집에서는 저기 요거 문제집 푸는 거 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풀기도 해요. y는 f'(t) x-t 더하기 ft라고 적반을 세운 후에 요 새끼가 0,a를 지나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깔끔한 건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계산이. 그래서 t분의 t 빼기 0분의 요 새끼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t 빼기 a t 넘길게요.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t.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빼기 a는 0. 요 새끼의 세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9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0이네요. 끝. 저기 말해요. 계산 틀렸니요? 그렇게 하면은 답이 달라지는 이렇게 하면 답이 거기에 없어요. 보기에 없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하고 플러스 6t 제곱이요. 플러스 6t 제곱. 그러게 왜 여기는 플러스인데 왜 여기 마이너스라고 썼나? 여기 플러스인데 왜 갑자기 여기 마이너스 됐나? 잘못했네. 그 다음에 여기 3 이러면 되나요? 마이너스 1분의 3 4분의 9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죠. 오 그려 14-1 14-1번 그렇다. 자 14-1번 보시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요 새끼랑 k에서 접할 때 이거 너무 쉽다. 자 이거 봐라. 왜 제가 지금 와 끝. 도함수가 뭐기 때문에 도함수가 2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나오는 x좌표는 바로 1, 마이너스 3이다. 문제 끝.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네. 장난치는 것 같아? 진짜 쉽다 이거. EX 마이너스 1이 얘를 미분했을 때 아. 얘를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려면 x좌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왜 여기? 봐봐. 얘를 미분하면 이거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려면 x좌표는 1이면 되겠다. 그래서 1을 함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면 문제가 바로 끝나죠. 이건 진짜 쉽다. 이해돼? 그리고 야 공수 원 접선 문제도 이렇게 풀어. 서술형 아니면 2차 미분하면 접선 기울기 얼마인 거 개 쉽다고. 그냥 바로 좌표 찾아버려. 그러니까 공수원 문제에서 이런 문, 야 중간고사 때 내년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점과 여기 제일 가까운 거리 점까지의 거리 찾으라. 야 y는 x제곱인데 얘가 y는 2x 빼기 11에 제일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 찾으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 찾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풀면 되냐고. 1,1과 이 새끼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문제 끝. 1,1과 2x-10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문제가 바로 끝난다고. y 원래는 어떻게 풀어? 얘를 평행 이동을 슝슝슝슝슝 하다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제일로 가까운 점이라 y는 2x 더하기 k라고 잡고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을 써서 k 값을 구한 후 그때 x좌표를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풀잖아.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면 2x니까 x 1 넣으면 2 되지. 그래서 1,1이 바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가질 때의 접점인 걸 확인하신 후에 1,1과 xk 사이 거리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고,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찾으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삼각형, 여기 안에서 삼각형 만들 때 이렇게 삼각형 만들 때 넓이 최대인 점 찾으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4죠. 그럼 여기가 1,1일 때 넓이 제일 커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차 함수일 때는 여기 중간에서 얘랑 평행한 접선이 생긴다. 정확히 가운데에서 얘랑 평행한 접선이 생긴다. 이것도 공수 원문제예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또 이것도 y는 2x 더하기 k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랑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판별식이 0이라고 해서 k 값을 구한 후에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랑 평행한 국면 접선이,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제일 가깝게 붙어 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이건 공수원 중간고사 때 많이 나오니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 기울기랑 또 여기 알파랑 베타 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새끼는 어디에 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라고. 어디에 있다고? 2분 알파 플러스 여기 중간에 있다. 정확히 가운데 있다. 얘랑 평행한 접선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위에 있다.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 얘네들이 평행해진다. 중간이다. 이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 이건 공수원 문제 풀 때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되게 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15-2번 틀린 사람. 자, 15-2번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곡선과 곡선이 접한대. 그러면 자, 뭐 3참수가 이렇게 있고 2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고 얘기하면 접점에서 함수값이 똑같고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둘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t라고 잡아주면 접점이니까 t를 그냥 집어넣은 것과 미분해서 집어넣은 것은 서로 같을 거다 해가지고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이게 원래 기본이거든. 근데 다른 방법도 알려주려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t 넣었을 때 서로 똑같고 미분해서 t를 집어넣어도 서로 같을 것이다.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이해돼?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얘네들이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같다라고 놓았을 때 결국 이 3차 방정식이 무슨 근에 갖는다는 소리가 될까? 이 3차 방정식이 무슨 근에 갖는다는 소리가 될까? 접한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근 갖는 거야? 중근. 야, 3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허근일 수 있나요? 없죠. 허근은 무조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어두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이 새끼의 세 실근이 어떤 근이라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근 하나와 나머지 실근 하나라고 이렇게 근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푸셔도 괜찮고 두 번째 풀이로 푸셔도 괜찮아요. 그냥 3차 방정식의 중근 갖는다. 저거는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 이렇게 두 개로 어느 게 더 편하신지는 더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2번 16-2번은 답이 3이래요. 문제 없는데. 네. 아, 문제가 오류야? 네. 3에서 함수값이 서로 달라? 그건 아닌데 그 C가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열린 구간에 이게 아, 미분에서 0 되는 게 루트로 안 나와? 네. 아, 제가 잘못 서류가 나한테 사기쳤어? 답이 4도 안 돼요, 어차피. 4도 어차피 안 돼요? 왜? 네. 3? F 아. 4랑 다른 사람 안 똑같아요. 그럼 나이 뭐예요? 16-2번은 5, 6 없어요. 어? 없어요. 답 없음. 이런 자연수 없음. 자연수 예치해줄까? 16-2, 3 둘 다요? 아니 16-2번만 한번 해볼게.
자, A 자연수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일단 롤 정리를 만족시키는 전제는 A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야 함. 저도 맞았네. 마이너스 A는 요거 부호만 달라져요. 홀수차 부호만 달라집니다. 이렇게 둘이 같게 만들어주는 A 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3분의 2 A로 묶고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6A 그러면 얼마야? 9야? A제곱 빼기 9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A 값이랑 마이너스 A 값이랑 똑같아지는 A는 3밖에 없어요. 3 아니면 마삼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0은 마이너스 A랑 둘 다 0이라서 서로 같아지는 거라서 요거밖에 없는데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거든요. 그러면 마삼풀이를 해가지고 x는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아 근데 3 맞네. 선생님이 말한 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맞는 중고도 거 하나잖아. 근데 3에서 미분이 되잖아요. 문제에서 C값이 2개라고. 그러니까 마일이랑 3이 마3하고 3 사이에 들어가잖음. 아 근데 잠깐만. 열린 건 아니에요. 열린 건 AB에서 성립해야 하니까. 그거는 다 근데 이게 fx가 지금 주어져 있지 실수 전체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란 말이야 지금 이게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3이라고 써도 되나? 열린 건 별로 안 되지 않나? 같은 구간 마이너스 A랑 A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 값이 2개일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A의 분변이랑 근데 이게 fx가 실수 전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4? 3이 절대 안 되지 않나? 아니 4는 아니야. 이거 마3이 답이라고 써놓으면 어차피 자연수 A가 3밖에 없구만.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3도 안 되죠.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3,3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열린 구간이니까 3 포함은 안 되잖아. C가 마이너스랑 3인데. 이거 안 되겠다. 16-2번은 답 오류. 16-2번은 답이 오류니까 찾지 마세요. 3이 될 수가 없겠네. 롤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값은 A에서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FA랑 FB랑 똑같으면 이거랑 이렇게 똑같으면 F'C가 0이 되는 C가 이 사이에 끝에 값 말고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근데 마3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 그래프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거 이 그래프에서 롤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값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요거는 만족시키는데 요거는 우미분계수가 없어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값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C 값이 1개일 때로 바꿔주시면 A가 3이라고 쓰면 맞겠네요. C가 하나라고 얘기하면 A가 3이라고 쓰면 맞는데 지금 2개라고 얘기해서 구간 마3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열린 롤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일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3번. 저기 C 값을 1개로 고쳐주세요. 16-2번은 C의 값이 1개라고 하면 이제 맞아요. 상수 C 값이 1개라고 하면 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개라고 고쳐주면 되겠고.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롤 정리가 성립하는 거를 찾으래. 그러면 F형이랑 F2랑 먼저 같은지 확인하고 미분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미분 가능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F형도 0이고 F2도 0이니까 서로 똑같네.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맞네. 그래서 참 3차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F형도 1이고 F2도 1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절대값 x-1은 1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x는 1에서 미분 불가. 그래서 롤 정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 클 때는 1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보다 클 때는 -1이라는 함수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일이 되고요.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정의 안 되네. x가 -1보다 클 때는 1이라는 함수가 돼요. 그럼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서로 똑같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도 3이 됩니다. 얘가 미분 안 되거나 불연속인 지점이 어디? 여기 없어요. 난 여기서 지금 볼 거니까 여기서는 항상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이 돼요. 끄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3번 푼 사람. 오, 어떻게 풀었대? 이거 2분 하면은 2x 마이너스 10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대? 이게 A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F' C니까 자, 평균값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지금 은찬이나 서림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평균값 정리 유형이거든요. 자, 평균값 정리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라고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라고 얘기하면 도함수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미분한 함수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이유는 평균값 정리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평변이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 변화율은 나올 수 있는 모든 미분계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17-3번 보시면 x가 3하고 7 사이일 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래요. 평변의 범위를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f'x의 범위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다고요. 따라서 2x 빼기 10이라서 f'x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고요. 7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4가 돼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네요. 끝값은 미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나 보다. 이렇게.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가 무엇이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요걸 만족시키는 f'C가 무조건 있다였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요거랑 똑같은 f'C가 무조건 존재해요가 평균값 정리였어. 평균값 정리랑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모두 다 구해보래.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무수히 많은 점들을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평균을 다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불가능하지. 평균 변화율을 일일이 2점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할 거야. 평균 변화율이랑 어차피 평균 변화율 구해놓으면 그 새끼랑 똑같은 미분계수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했지. 그럼 굳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지 말고 미분계수만 구한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 변화율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찾으라고 한 문제인데 그 얘기는 도함수가 이 범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찾으라는 문제고 당연히 3부터 7까지면 도함수는 3보다 미분계수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 왜 열린 구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 마하고 7을 집어넣은 값이 풀사라서 f'x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5거든 3이랑 7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3부터 7까지 나올 수 있는 평균 변화율 중에 제일 작은 건 3과 3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3과 거의 가까워졌을 때의 기울기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부터 시작해서 평균 변화율은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마지막에 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다. 이유는 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만들려면 평균 변화율을 만들려면 여기 얘한테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한 점 가지고는 평균 변화율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를 보시면 노가다 문제가 아니라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랑 똑같다는 거 이용해서 도함수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당연히 끝값은 미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이에 있는 미분계수의 범위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쌤, 저 다르게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어? F에서 그냥 식을 데이터가 미분이 하면은 그냥 A가 어떤 식인지 나와요. 그냥 노가다 된다는 거지? 이 뭐지? 너 가지고 약분 치면 네.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네. 그러면은 7이면은 4가 나오는데 그렇게 노가다띠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둘이 같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는데 네. 뭔 말 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1 f1 이거 구하라고 얘기해. fx가 x 세제곱일 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서리는? 그리고 F프라임 이게 아니고 F 프라임 1이니까 뭐 구할 거야? 미분에서 1 집어넣을 거지? 근데 이거 F 프라임 1인 거 몰라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녹아다 뛰면 풀린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도 3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이런 거라고. 이걸 알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데 모르니까 녹아다 뛰어가지고 그냥 다 대입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계산해서 범위를 찾아버린 거라고. 근데 얘는 보자마자 평균값 정리 문제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노가다 뛰는 대신 f'x의 범위, f'x의 범위로 찾으라고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계산해도 답은 나와요. 안 돼요. 저기 들어오죠. 자, 10, 그 다음에 10, 8-2번 18-2번 3번. 자, 18-2번 보시면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래요. 미분에서 0보다 작은 구간이 여기래요. 봅시다.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곱빼기 9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주래요. 걔 답이 마일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마3 되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 된다 해가지고 ab값 구해주시면 문제 끝. 틀린 사람 18-2번. 하진아 이해돼? 아니에요. 0보다 작다라고 풀었을 때 해가 이거라는 거는 알겠어? 감소한다 그러면 미분에서 0보다 작다. 근데 그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대. 저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대. 그럼 2차 부등식의 두근이 뭐란, 저 2차식의 두근이 뭐라는 소리요? 얘를 풀면 어떻게 나와? 얘를 풀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를 풀면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두근의 합, 이렇게 곱하면 두근의 곱 해가지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8-3번. 감소하는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1까지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래요. 자, 얘도 미분에서 0보다 작은 게 한 칸 차이 난데 이거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들도 한번 볼래요? 자, 도함수 3x 제곱 플러스 k 2kx 플러스 6 이거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근각의수의 관계는 합곱 차까지가 근각의수의 관계라고? 그치. 1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 프라임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72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k 값을 바로 구해주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아니다. 그냥 루트 판별식이다. 짝수라고 해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윤지야 지금 뭘 알려줬어? 얘는 두근이 1차이 난다는 거 알려준 거야? 두근이 1차이 난다는 거 알려준 거야. 그러면 저기서 두근의 차가 1이라고 해가지고 k 값을 바로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차 공식도 꼭 알아두시라고. 근데 보통 어떻게 풀어?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2가 된다 해서 알파 값을 찾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2가 된다고 해서 알파 값을 찾고 알파 값을 찾으면 둘이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k 된다 해가지고 k 값을 찾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알파 값이 2개 나오겠네. 그럼 k 값도 2개 나오고.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차이가 1이다 라고 바로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 차이가 1이다. 근데 서현이는 안 외웠지? 차공식. 차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구분의 차? 선생님 참안 해올 것 같은데. 그거는 상식을 알고 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세 번째 거는 이렇게까지는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차 나올 때가 앞으로도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확보하고 복구해서 제곱 이거 하지 말고 절대가 웨이브나 루트 비정만의 사이즈예요. 그냥 혹시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이것만 나와. 이해돼? 아니면 이거 해봐도 돼요. 이거 제곱에서 4배 이거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워낙에 많이 사용되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좀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3번. 19-3번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데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크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임의의 실수. 임의의가 무슨 뜻이게? 모든 실수 모든이야. 임의의 실수가 임의의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무슨 함수? 감수함수 함수.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3차 함수가 마땅히 가져야 할 무엇이 없다? 극값이 없다. 따라서 f'x의 판별식이 0보다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틀린 사람 3번 강민아 이해돼? 윤지야, 요 식이 감소함수를 뜻하는 건 이해가 되니? 이거 정리를 한번 하자.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 극값 없다라고 했을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대1 함수 또는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극값 없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다 혹은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해도 증가함수예요? 아니면 감소함수예요? 라고 얘기해도 극값이 없다라는 소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극값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극값이 없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으려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되니까 도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려면 계속 양수해야 돼. 도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려면 계속 양수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생기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극값이 있는 거고 얘는 둘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바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f'x는 0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2번 20-3번이 쌤이 방금 말한 역함수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극값 없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자, 20-2번 보시면 예, 1대1 함수였으면 좋겠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해가지고 판별식 구해주시면 0보다 작거나 같다. 1대1 함수라는 건 A값이 양수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고 A값이 음수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1대1 함수. 즉 극값 없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 2-2번이나 3번 틀린 사람 그러면 얘기했어? 할 수 있겠어? 에어컨 뭐라고? 에어컨 뭐 해달라고? 먼저 조금만 올려주세요. 에어컨 온도 조금만 올릴게 그러면 2도 올려? 조금만 올리라며 많이 올리지 말고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21-23번 21-23번
오늘 접근전까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를 좀 풀면서 우리 수능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21-2번 3번. 자, 증가함수래 또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함수래 이런 문제가 훨씬 좋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라는 문제는 너무 쉽고 어느 구간을 딱 준 다음에 거기서만 증가함수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좋고 훨씬 많이 나와. 아까 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라는 건 그냥 뭐 기본 문제고. 자, 어디서 x가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한대요. 그럼 x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여야 한대요. 끝.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k인데 이게 이 부분에서 0보다 커야 된대요. 이거는 다 보세요. 이렇게 푸는지 꼭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같아도 돼.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함수 맞아요. 같아도 돼. 자, 이렇게 그래서 f'x가 0 이상이라고 풀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k가 3x 제곱 플러스 6x보다 위에 있다라고 풀 겁니다. 어디서? 0하고 1 사이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0이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에요. 1에서 9고 0,0 1,9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른쪽 이차 함수가. 따라서 y는 k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k는 9 이상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소값은 9 이렇게 풀 거야. 이걸 고1 때는 0하고 1 사이에서 이 새끼가 양수려면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야 돼서 근이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 뭐 양수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값 구하고 축 구하고 판별식 이용해가지고 보통 정리를 하는데 이게 근해분리 문제인데 근데 지금처럼 K가 상수에만 있는 패턴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빠르다. 그래서 K를 끼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것도 엄청 열심히 설명했는데 서연아 네. fx가 이거야 gx가 이거고 여기가 교점 x좌표가 1, 2, 3이래. 부등식 한번 풀어볼래?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값 구해봐요. 자, 이 부등식 풀어봐. 그래프만 있으면 부등식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x는 어떨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집니까? 1하고 2 사이일 때 그리고 2랑 3 사이에서 연두색이 하얀색보다 커요? 위에 있어요? 3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는 부등식에 이게 고딩 때 쓰이는 부등식은 대부분 이런데 부등식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함수 값이 요 함수가 요 함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부등식이라고. 혹은 f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함수 값이 0보다 커지려면 x좌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라고. 이해돼? 함수로 해석해야 된다고. 부등식은 다 함수로 해석하셔야 돼. 그럼 뭐야? 이게 fx인 거야. fx가 gx보다 0하고 1 사이에서 위쪽에 있으려면 k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만 얘를 그리면 되잖아. 0하고 1 사이에서만 얘를 아까 쌤이 그렸지. 0하고 1 사이에서만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0,0이랑 1,9
이렇게. 좀 이 그래프보다 K가 뭐 덜라면 위에 있으려면 또 위에 함수값이 더 위려면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이 밑에 있는 2차 함수보다 상수 함수가 위에 있겠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풀어야 고1 킬러 문제, 내신 킬러 문제들도 좀 편하게 풀어. 이렇게 풀어야.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야. 21도에 3번. 21도에 3번 볼게요. 이것도 좋아요.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야, 그리고 봐봐. 미적분 원만 이거는 내용 좀 들어봐. 이거 내용 잠깐 좀 증가함수 내용 잠깐만 정리해줄게. 보세요. 자, 이 함수는 증가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x축이랑 평행해. 이거 x축이랑 평행해. 이거 증가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우진아, 이거 좀 잘 들어봐. 이건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돼.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그랬다 저랬다 해. 아니에요. 왜 아니야? 적용 증거 안 하니까. 오, 맞아요. 이거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x1보다 x2가 커질 때 fx1이 fx2보다 커야 된다. 이게 지금 증가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 봐요. x값이 커졌는데 y값 커졌어요? 안 커졌죠.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증가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확통하면 이런 함수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가 이 연두색 함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얘를 원래는 단조 증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단조 증가 함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긴 함수. 이걸 만족시키면 단조 증가고 이게 없으면 강증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말하는 증가는 단조 증가가 아니라 강증가거든요. 요거. 그냥 x값이 커지면 y값도 무조건 커져야 된다가 증가예요. 고등학교 때 말하는 증가. 증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지금 f'x가 중간에 0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0보다 크고 이 부분은 0보다 크네요. 따라서 증가함수이려면 f'x는 0보다 커야 되지 0 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y는 x세제곱을 한번 볼게요. y는 x세제곱. 자, y는 x세제곱을 보면 중간에 미분계수가 분명히 0이 되는 게 있는데도 이 새끼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아니 증가함수입니까? 증가함수가 아닙니까? 증가함수예요. 얘는 3x제곱이잖아. 미분하면 이게 3x제곱이잖아. 중간에 분명히 0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0 됐다가 0.1이면 다시 올라가고 마이너스 0.1이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0인데도 불구하고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단일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게 없어요. 단일함수 중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일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게 없어요. 경우함수도 나누면 괜찮아. 이쪽이 x세제곱이고 여기도 x세제곱인데 중각은 y는 k더라. 이렇게 말하면 중간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데 혼자 나오는 함수 중에는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아예 없거든. 그래서 정확하게는 증가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건 이거예요. 증가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단 f'x가 0인 지점이 이산적으로 분포하면 이게 정확한 증가의 뜻이 됩니다. 미분에서 0 이상이긴 한데 f' 이산의 반대가 연속이거든요. 연속. 지금처럼 연속으로 쭉 0인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중간중간에 0이었다가 이렇게 가는 건 괜찮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4차함수 그래프 중에 0인 거 있었지. 이렇게 해서 0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있었지. 이런 건 괜찮다고. 근데 지금처럼 중간에 쭉 0인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정확한 수학적 표현은 증가함수는 f'x가 0 이상이긴 한데 단 f'x가 0 되는 지점이 이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이 말을 생략해도
고등학교 때 나오는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서 증가는 그냥 f'x가 0 이상이라고 푸셔도 돼요. 증가는 f'x가 0 이상이라고 풀어도 틀릴 만한 문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일부러 요거 때문에 증가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진 않거든. 그래서 원밀히 말하면 이건 참인명제, 원밀히 말하면 여기에 조건이 더 붙어야 되지만 너네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 문제를 풀 때는 3, 4차 함수 중에 f'x가 0인 게 쭉 나오는 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3, 4차 한정으로 증가란 f'x가 0 이상이라고 푸세요. 항상 맞을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말고 0 이상이라고 푸세요. 감소란 f'x가 0 이하라고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 무조건 맞아요. 3, 4차 함수 한정에서는 증가는 f'x가 0 이상, 감소는 f'x가 0 이하. 요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에 등호를 넣어준 거예요. 증가 0 이상. 등호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는 게 더 정확한 답이 됩니다. 요렇게 3, 4차 한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는 0보다 크다 말고 크거나 같다. 감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새 교과서에서는 이게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는데 교과서가 한번 바뀌었는데 이 점 있지 여기 그때를 야 x는 2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기 증가하는 구간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쓴다 요새 교과서에서는 2에서도 증가한다고 봐요. 그럼 선생님 2에서 이쪽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는 구간 찾으라고 하면 요렇게 써도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그래서 2는 증가하는 쪽에도 넣고 감소하는 쪽에도 넣어요. 요렇게 쓰거든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증가는 f'x가 0 이상, 감소는 f'x가 0 이하 요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5-3번, 24-2번 보면 되나요? 21-3번 있었어? 21-3번? 아 이거 문제 안 끝냈구나.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새끼가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 자 f'x 구해서 0 이상이라고 풀 거예요. 자 21-3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아이씨 a제곱 나오네 2a 빼기 3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자 유일하게 야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여기 x제곱 플러스 3이 2ax 마이너스 2a 1,0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 0하고 1 사이에서 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a제곱이 없었으면 a 있는 것만 따로 묶어 a 없는 거 따로 묶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푸시면 돼요. 그러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푸시면 간단한데 얘는 어쩔 수 없이 함축판을 다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 얘가 0하고 1 사이에서 이게 항상 양수여야 된대요. 0하고 1 사이에서 이게 항상 양수여야 된대요. 자 그럼 갑시다. 축의 위치에 따라서 자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자 그래프가 세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이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축이 가운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나누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맞춘 사람 21-3번. 틀렸다고? 맞췄어? 오, 하진이도 맞췄어? 잘해요. 오, 잘하네. 멋지네. 하진아 어떻게 풀었어? 설명해줘. F 고함수 0이랑 1을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놓고 푸니까 답이 나오든? 네, 아, 그러면 요게 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용케 맞은 거야. 용케 답이 맞은 거고, 그렇게 푸시면 뭐가 안 나오냐면, 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어. 0에서 양수고 1에서 양수지만 0하고 1 사이에서 모두 양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답이 맞은 거야. 답이.
풀이는 약간 아쉽고 답이 맞은 거야 답이. 그래서 그냥 0에서 양수고 1에서 양수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항상 여기에 떠 있는 게 아니고 0에서 양수고 1에서 양수여도 중간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민준이는 어떻게 풀었어? 말해봐. 똑같은 방법에서. 그렇지. 답이 맞은 거야. 답이 맞은 거야. 풀이가 맞은 게 아니고 잘 푼 건 아닌데 답은 이렇게 맞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아. 답이 맞는 게 되게 안 좋다? 나중에 보면 또 그렇게 푸는데 나중에 내신에서는 분명히 여기 걸리는 것 때문에 답 다르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별 무지성으로 잘못 풀었는데 답이 맞으면 나중에 또 그렇게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또 답이 틀리면 그럼 멘탈이 맞고 뭐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맞고 저 때는 저렇게 해서 맞으면 그러면 더 이상해져. 사람이 되게 이상해진다? 근데 탑 솔루션이 나오는 대로 풀고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전혀 아니야. 합소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자, 여기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 이참수 그래프가 양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축 A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야 0에서가 작냐 1에서가 작냐? 0이 작아 1이 작아? 0이 작지. 그럼 0에서 0 이상인 것만 보여주면 1에서는 당연히 0 이상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F'0이 0 이상이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F'0이 0 이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쉬운 거 먼저 할게요. 두 번째. 아니야, 중간까지.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축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허공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1보다 크면 어떤 게 커? 0이 크고 1이 작아. 1에서만 양수인 거 보여주시면 항상 양수야.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찾아서 합쳐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이런 경우도 되고요. 이런 경우도 되고요. 이런 경우도 되고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한 거야. 내가 아마 못 풀었을 거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인데. 자, 그래서 답 구해보면 근데 희한하게 답이 맞았나 봐. A가 0보다 작을 때 F'0, F'0은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3, 1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작으면서 이것도 만족시키려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답이 되고요. 두 번째 0하고 1 사이일 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사라지고요. 넘어오시면 A가 이게 없네. 그래서 맞구나.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하고 1 사이여야 됩니다. 이런 걸 만족시키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F'1 A제곱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그래서 A가 루트 2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든가 따라서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답은 A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얘는 진짜 어려워요. 21-3이 내신에 나왔을 때 이거 중간고사 내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선생님 미적분인데 왜 중간고사 내신에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푸는 게 뭐야? 이거 2차 부등식이요. 이거 2차 부등식 문제다. 미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2차 부등식이 집중 안 해? 미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얘는 푸는 게 뭘 푸는 거냐면 이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성립할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2차 부등식 기본 문제예요. 2차 함수 문제예요. 이거 2차 함수 문제.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킬러로 나올 거예요. 이번 저기 1학기 중간고사 킬러로 요거 나올 거예요. 2차 부등식 범위 내 성립할 조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립할 조건. 이게 제일 어려운 패턴이에요. 케이스 분류해야 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2번 알려주세요. 24-25 혹시 또 틀린 사람 넘어가요. 25-3번 25-3번 보시면 자 F'-2가 0이고 F'C가 0인데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극값을 갖는데
야, 미분한 게 벌써 2개나 되는데 4차함수의 그 값이 하나밖에 없대. 그게 무슨 말? 야, 보자마자 개형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4차함수가 근을 미분했을 때 근을 3개 가지면 자, 도함수의 근계수에 따라서 원래 함수는 변하는 겁니다. f'x는 0, 근 3개, 2개, 1개, 3개, a가 양수면 요렇게 생겼거나 a가 음수면 요렇게 생긴다고요. 2개, a가 양수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긴다고요. 물론 근이 이쪽 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개면 그냥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1개짜리는 시험에 아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3개짜리가 많이 나오냐 2개짜리가 많이 나오냐 하면 틀려 문제에서는 오히려 2개짜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요게 재밌는 유형이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미분했는데 벌써 근이 2개래. 그럼 2개 아니면 3개일 거 아니야? 근데 그 값은 하나밖에 없대. 이게 0. C는 양수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2에서 극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C. 요렇게 해서 그래프만 찾아 놓으시면 거저죠, 거저. 마무리합시다. 최고차의 개수는 4분의 1이고 미분해서 0 되는 거. F'C가 0이고 Y에서 극값 간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구해라. 자, C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마무리를 4분의 1 C 3대 1 내가 어쩌죠? 또 모르네. 0,0 지나가고 0,0 지나가고 알 수 있는 게 A, B 두 개. 이렇게 합시다.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2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요 새끼의 근이 y랑 c랑 나머지 하나가 또 뭡니까? c 끝.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이고 그럼 c값 나오겠지? 1로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죠. 1이죠. 1이고 1로 나오고 세 근의 합은 a 구하는 데 쓰고 두근두근두근의 합은 b 구하는 데 쓰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이렇게. 근이 2개나 있는데 그 값은 하나밖에 없다? 중근 갖는다. 이게 중근. 여기가 중근. 여기가 중근. 근이 2개 있는데 그 값은 하나뿐이 안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26-3번. 오늘은 뭐 새롭게 뭐 가르칠 게 별로 없고 이제 문제를 쭉쭉 푸는 거라서 오늘은 지도를 좀 빨리 나가준 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들 여기 좀 어려운 것들 한번 봐봅시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다.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fx가 gx는 3x 플러스 1 fx라고 했을 때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찾아라.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찾으래요. y는 g 프라임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 이거 찾으래요. 틀린 사람 26대 3번. 윤지야, gx의 접선 찾으라고 얘기했어. g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을 찾으라고 얘기했어. 야, 문제에서 gx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을 찾으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gx 미분한 다음에 마일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인 거 보여?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기울긴 거 보여? 20m에 3번. 하진아 이해 좀 하면 돼. 안 돼요. fx 위의 점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fx 위의 점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보함수 구해서 집어넣는 뭐를? 그거. 뭐? 네, 방금 얘기했어요. 2. 네. 그래서 f'2가 기울기지. 네. 그럼 gx야. 이번엔 gx의 접선 찾으라고 했으니까 g'x에다가 x가 어디서의 접선이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야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냐고? 마이너스 1 넣은 거.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네. 그런 다음에 x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이라고 접선의 관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요거. 아이.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f 프라임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f 아니야? 아 이건 알아? fx 위의 점 2, x fx 위에 x는 2에서의 접방 찾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냐고. 왜요? 왜일까? 아, 2,f이니까 그거 정의랑 기울기에서요. 너 접방 풀면서 이거 접선 방정식 하나도 야 이게 접방 기본식인데 이것도 아직 안 외웠어? x 마이너스 t 더하기 알아. 아니, 정의랑 이거. f 이걸 아는데 이거 조금 왜 몰라? 아니, f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어요. 이해돼? 네. 그러면 gx 위에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방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배울 수 있어요. 민서야 일어나 이씨 빨리 풀어봐 이. 그럼 너는 이제 g마일 빨리 찾아. g마일 얼마야? 자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고 했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나온다는 거고 그 값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야. 이 둘을 이용해서 gx가 3x 플러스 1 fx일 때 g 마일도 찾아주시고 g 프라임 마일도 찾아주시래. g 마일 찾을 수 있어 없어? 배울 수 있어요. g 프라임 마일은 곱미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답 한번 구해보세요. 쉬었다 갑시다. 몇 분까지 쉬어요? 30분.